인구 1,0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 양곤. 양곤의 가치를 더하는 복합 주거문화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한국인호그룹의 걸작, 양곤 이노시티. 이노그룹이 소유한 한타와 DCC에서 상담 고객에게 무료 라운딩 기회를 드립니다. 무료 골프 가실래요? 문의 전화 부천시의회 화이팅! 하나, 둘, 셋. 강화 인구가 6만인데 강화보다도 유천이 낮아요. 그래서 이제 좀 태클 의회에서 항상 예산 저거 할 때 태클 걸어갖고 예산 다 삭감했다가 다시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삭감하지 말고 좀 올려서 중액해서 편성해 주셔야 그래도 또 못 돌아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럼 우리 회원사들한테는 대표대로 적거나 많거나 좋고. 저는 이제 그 노인 장애인 여기 시에는 시니어 탐년서로 돼 있어요. 기계하는 노인팀. 그 의장님 이제 2년 동안에 부천의 노인이나 장애인들한테 되게 있으신가요? 아, 그거에 대해서 네. 노인정 지금 현재는 어차피 지금 그 모든 이제 사회 전체적인 구조가 노령화되고 있잖아요. 네. 노령화되고 있다 보니까 노인 이번에도 아까 언론에 잠깐 그 정부 예산 편성한 거에서 좀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그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게 인구가 장애인이 많아짐으로써 지금 현재 그냥 특별한 어떤 정책을 못해요. 못하고도 예산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이번에도 보니까 50%가 훌쩍 넘어갔더라고요. 지금 그 복지 예산이 네. 50%가 지금 넘어갔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예산을 뭐 특별하게 뭘 해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인력, 인원수가 늘어나고 그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특별한 다른 제도를 만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어차피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 소외계층 장애인에 대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고려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장애인에 대해서는 복지 택시라든가 그런 또 바우처 택시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거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금 사회에 그 하루에 4번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해봐라 하고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왜냐면 대상이 4번 이상 탄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저기를 하는 게 많지는 않거든. 거기가 없어요. 사람이 많지는 않는데 그것을 그 사회로 제한을 해놓고 하다 보니까 일부 몇 명이 저 하는 대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부서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노인 장애인 부분이 심각하게 그런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자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대책을 만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자동적으로 지금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상자가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참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국가에서는 점심주는 흔히 배치자죠. 이 정부에서 이제 뭐 당이 또 틀려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 그거거든. 부자감세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제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세수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지방도 내려와야 될 돈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뭐 작년 같은 경우 뭐 1,000억 정도가 문제가 생겨갖고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 다 무조건 취소해요. 무조건. 올해는 더 할 거고. 네, 계속 취소돼 버리고 뭐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앙에서도 이게 지금 그 중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움은 솔직히 정부 예산이 좀 풀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마중물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번에 민주당 측에서 이게 이제 가구당 25만 원 정도 이제 10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해서 그때 그게 지금 코로나 때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옛날에 그걸 하면서 코로나 때 보면은 재래시장이라든가 일반 소상공인들 얘기 들어보면요 굉장히 도움이 됐대요. 대신에 도움이 됐는데 세금으로 많이 뺏어가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다 부가세는 10%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뭡니까 저기에서 카드로 다 써야 되니까 부처페이로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든 물건 나오면 10%는 부가세. 아니고 부처페이로 써야 되니까 카드가 되니까 그게 다 잡히는 거예요, 세수가. 그러니까 이 매출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은 집행되는 건 25만 원이 집행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게 세수로 걷어들은 게 상당한 금액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게 뭐 프리즘이다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부 이제 뭐 저렴한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은 뭐 그런 부분이 그야말로 이제 이게 주는 것 자체를 제한을 한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뭐 상위 몇 프로는 주지 않고 뭐 하고 하는 거가 맞기는 맞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행정력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 돈 이상 들어가 버려요. 행정적으로 그걸 골라내고 뭐 하고 하는데 그런 행정력이 많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주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저간 쪽에서는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이렇게 부자한테도 주고 수입이 1억이라면 되는 사람들한테 주고 없는 사람한테 똑같이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거냐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그것은 어떻게 주든지 간에 그 사람이 안 받아서 안 줄 수 있어요. 뭐 강제로 저기 하는 건 안 받으면 되는 거고 안 하면 되는 거거든. 네. 근데 그걸 똑같은 저기를 잣대로 대놓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정부에서 유연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정말은 국비로만 나오는 건 아니죠. 지방비 부담이 또 있고 지방비 부담은 이제 몇 프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국가에서 좀 많은 부담을 하고 지방에서 조금 덜 부담하고 하면은 좀 하면서 경제도 좀 활성화시키고 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안타깝고. 시에서 어떤 불법이나 문제가 됐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그런 안전 사각지대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더라 그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쭉 한번 가보니까 이런 거는 방법이 뭐 없으니까 조례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 시에서 그런 거를 저질렀을 때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어떤 과징금이라든가 뭐 영업 어떤 거라든가 그런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는가. 지금 현재 스프링클러가 설치를 지금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건축 연도가 있어가지고 2017년도 이전 것은 아마 그게 의무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6층 이하는 의무 조항이 2층 이하는 농장이 없었고 2003년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롭게 짓고 있는 것은 다 이제 지금 의무 조항이 생겨가지고 기금은 다 지금 하는데 그게 우리도 지금 그것을 지난번 대책회의 때도 시장하고 같이 대책하고 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게 지금 스프링클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다시 하려면 돈도 솔직히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간 데다가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게 뭐냐면은 천장을 뜯어갖고 밑으로 내려야 돼요. 그걸. 층고가 나는. 이 저기를 이제 배관 물이 통할 수 있게 배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자체가 설치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옛날 건물하고 지금하고는 또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거의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다고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에서
위임을 해줘야만이 조례를 제정하지 임의대로 시에서 어떤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부담 조례를 갖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간혹가다 이제 법에서 위임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은 특별하게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께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여기 답변에서도 이제 부천시가 이제 인구가 많이 유출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성장을 좀 정체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뭐 회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시하고 협의돼서 지금 부천시 인구가 빠져나간 정도가 10만이 넘게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감소율이 1위예요, 사실 부천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천시에서 의회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좀 부천시 인구를 떠나가지 않는 도시로 좀 변모시켜야 될 책임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구조적인 게 뭐냐고 그러면 부천시는 근본적으로 토지 면적이 좁아요. 좁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은 신규 아파트들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신규 아파트를 지금 선호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역곡지구하고 대장지구하고 이제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오면은 그거에 따른 어느 정도 수요는 좀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을 걸로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게 그거예요. 보니까 도시가 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부도시 쪽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전문층들이 선호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했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제 저기 할 때 한 호수당, 우리가 이제 만약에 건물 한 채, 아파트 한 동이 들어오잖아요. 하나가 들어오면은 한 명 정도의 늘어날 효과를 보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명. 만약에 2만 호를 쟀다 하면 2만 명 정도가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인구가 아마 지금 현재 1인당 한 가구당 인구수를 2명 정도로 계산하거든요. 계산하면은 50%는 부천에서 이전하는 사람들, 50%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생각해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한 가구가 늘어나면은 한 명이 늘어난다. 이제 그렇게 지금 잡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에서는 지금 이제 그런 신규 아파트가 새롭게 되면은 이제 그게가 감소하는 부분은 좀 자제가 될 것 같고, 또 중동 이제 여기가 이름이 신도시가 재건축을 하게 되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되면 앞으로는 내년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줄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 여기에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기업들이 전부 외부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기업이 떠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소요되는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대장동 이제 같은 데는 SK 같은 거 좀 대기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그것도 어차피 그것도 이제 뭐 체결하고 저게 되시니까 그런 거에 관련되는 업종들을 많이 좀 확보를 하면은 그거에 따른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조영희 시장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속 뛰어다니면서 SK하고 접촉도 하고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같이 협조해서 저기를 이제 취하고, 어차피 부천시 발전이라는 것은 뭐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원들도 같이 주민들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협조 잘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시하고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저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지방자치법 개정 인사권 독립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따른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권 독립이라고 해서 또 그런 실제로 어차피 이제 독립은
됐어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승진도 시키고 뭐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지방자치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거기는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이라는 게 큰 여기는 메리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 단위만 돼도 광역 단위만 돼도 공무원 수가 300, 400명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더 합쳐서 일반적으로 해야 50여 명 되는 인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하다 보면은 일반 그 정책 지원관이라든가 그런 부분 채용하고 하는 부분은 뭐 제가 하겠지만은 일반직 공무원들은 실제로 30여 명밖에 안 돼요. 실제 인원이. 그럼 거기에서 누구를 승진시키고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하고 인사권 독립되어 있지만은 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단독으로 뭐 어떤 인사권을 갖다가 어떤 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인사권 독립은 어차피 광역 단위는 그게 효과가 있는데 기초단체자체 같은 경우는 좀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또 감사권이라든가 그런 걸 또 안 주다 인사권만 주지 감사권 같은 거 안 주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의회가 감사를 안 받기 때문에 뭐 저기 한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근데 자체 감사라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또는 우리가 이제 그 견제하고 있는 집행기관에다가 우리 감사권을 맡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저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감사권을 달라 하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광역이든 기초든 그런 거 차원에서 아마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때 좀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작을 많이 좀 확보를 하면은 그거에 따른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조영희 시장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속 뛰어다니면서 SK하고 접촉도 하고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같이 협조해서 저기를 이제 취하고 어차피 부천시 발전이라는 것은 뭐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원들도 같이 주민들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협조 잘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시하고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건영 시장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집안 주상님께서 잘 돌봐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야 신앙이지만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 하시고 구청장까지 마치시고 시의원 또 이렇게 8년 동안 하시면서 의장까지 맡고 계신데요. 어쨌거나 특이한 이력이잖아요. 근데 남다른 또 소감과 그에 따른 또 책임감이 클 텐데요. 그에 대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부천 시민에게 한 말씀을 카메라 보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부천시에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과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지방공무원의 최고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청장까지도 했고 또 어떻게 갑자기 이제 제가 의도하지 않았 솔직히 정치라는 걸 의도하지 않았었는데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에 들어와서 뭐 하다 보니까 또 재선 의원이 돼서 시의장까지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다들 이제 좋게 많이 봐주셨기 때문에 시민들이든 관계되는 모든 의원님들이든 또 관계 공무원들이든 모든 분들이 좀 저를 이쁘게 봐줬기 때문에 아마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항상 소신이 공직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정치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신의를 잃지 말자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크게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직원들하고 관계에서 척을 안 지고 될 수 있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줬습니다. 아무리 밑에 직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저한테 많은 도움을 응으로 양으로 줬었고 정치를 하면서도 제
능력 밖으로 어떤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떤 그동안의 그 공직생활 경험과 의회의 경험을 살려서 부천시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어떤 열심히 제가 공무원 생활, 공직생활 출신이라고 해서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그래도 그나마 행정에 대한 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엄격하게 좀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건 무조건 시집행 질타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개선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을 좀 더 함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찾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아마 잘 듣고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제안이라면 제안이 오래전에 부천시에서 공무원을 하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저께 기획이 관련해가지고 부천시에 관련해서 회의를 했다고 해가지고 부천이 전국에서 저기 대기질이 제일 나쁜 게 1위예요. 네. 제일 나쁜 1위란 말이에요. 제일 나쁜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원인은 레미콘 공장이에요. 레미콘 공장이 있는 데는 항상 빨갛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동네보라는 그 예보 정부 그 시스템에 보면은 항상 거기 최악이에요. 내동 거기서 겁니다. 신동 이렇게 거기가 제일 그러니까 그게 이쪽으로 퍼져나오면서 점점 안 좋은 거죠. 대기질이 최고 매일 최고 안 좋아요. 하여튼 다른 데에 비해서 그게 이제 레미콘 공장인데. 제가 이제 앞으로 볼 때는 뭐 대전도 신도시가 들어서 그러면은 뭐 이런 적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근데 레미콘 공장을 어떻게든 이전을 하시는 방안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 갈 자리는 없고 8개가 7개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거를 부천시에서 지금쯤은 전적으로 통을 많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거 전전부터는 계속 뭐 내보내야 된다 하는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개장도 신도시가 들어서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뭐 답변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 부천시가 갈등이 원도심 개발 관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현안이 많아서 그런지 항상 이 주위에 보면 이 현수막이 이제 많이 붙어 있고 그런데 부천시 의회 차원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그 이해관계를 회의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이해관계를 참여시켜가지고 회의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레미콘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삼정동에서 많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국내에서 가장 이제 굴지의 레미콘 회사들이 다 있어요. 뭐 쌍용이나 유진 이런 공장들이 다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차피 이게 그 부천이 입지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장이 계속 존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레미콘이 이거 주문해갖고 이거 제가 건축회사 현장까지 도달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늦게 도달하면 그게 굳어가지고 레미콘으로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가장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장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오염 물질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해서 요즘 현대적으로 해야 그 자체를 씌워버리더라고요. 그 레미콘 공장 자체를 들어가는 것은 통째로 씌워요. 지붕을 만들어요. 네, 아예 씌워서 거기 밖으로 나오고 돔같이 씌워서 그게 밖으로 표출이 안 되게끔 해서 그러한 움직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대화사 근데 그거가 그 공장보다도 왔다 갔다 대형 특장차라고 레미콘 차도 있지만 레미콘 차에 몇 배 더 큰 그 시멘트 싣고 다니는 차 이런 것들이 다니면서 매연을 뿜는 거 보면 뒤에서 보면 해요. 그럴 정도로다 하루에 10,000대 이상이 다니고 있으니까. 안 돼가지고. 네, 그게 이제 원재료 갖다가 네. 해야 돼. 보통 새벽에 아니요. 낮에도 계속 다니고. 그 화물
차들은 주로 이제 그 밤에 많이 다니긴 다니는데 그래도 이제 급할 때 좀 해야죠. 화물차가 이런 화물차가 아니에요. 이런 화물차에 2배, 3배 큰 아주 특장차야, 특장차. 그런 것들 다니니까 그 뒤로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도로 파선이 하도 되니까 자기네들이 아예 콘크리트를 깔아놓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금방금방 도로 파선. 이게 제가 볼 때는 부천시 그걸로 인해서 도로 파손되는 것만도 엄청난 그 피해가 많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네. 문제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몇 번 이제 내미권 이제 그 차량이 대형차다 보니까 그런 그 도로 파손율이 높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충분히 명심해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